자, 오늘은 먼저 자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강의 영상인데 오늘 데이 트레이딩 단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단타이면서 오전 매매, 오전 10시 전에 끝내는 거, 이런 관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략은 돌파, 눌림, 이 전략으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데이 트레이딩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매매 기법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매매 회전율이 높아져서 아무 종목이나 막 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장이 진행 중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종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엄청 붙고 있단 말이죠. 이런 미니 체결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슈팅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 거래 대금과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타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긍정적인 봉이 나왔다면 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어떻게 해요? 매도 물량들이 더 많이 나와서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게 조정을 살짝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좀 깊게 밟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았다가 그냥 끝나버릴지,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재료나 분위기나 그런 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초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시장을 매일 보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적어도 1년 이상, 2년 정도는 계속 시장을 보면서 해야 감각적인 게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오늘 강의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테마가 없단 말이죠. 테마가 없어요. 테마가 없으면 보통 데이 트레이딩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테마가 없기 때문에 돈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말은 어떤 말로 이어지냐면, 각 종목들의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테마가 딱 잡혀 있으면 그냥 밀고 올라가겠죠. 이거 테마 있으니까 난 안 팔 거야 하면서 가지고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테마가 없으면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리거나, 아니면 지금 이 보시는 SO, S랩처럼 좀 명확한 재료가 없는 종목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사람들이 달라붙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테마가 없을 때는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마의 흐름에 따라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좋았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치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주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후에도 계속적인 슈팅이 잘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한 흐름과 재료를 분석하려면 시장에서 아주 푹 썩어야 됩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약 다리듯이 아주 그냥 계속 이 시장에 내 몸이 가열이 돼서 녹아져서 이게 한 몸이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할 건, 강의할 건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고, 오늘은 아주 심플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면 방금 얘기했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이 오르는 종목 있으면 방금처럼 막 매수하고 싶고, 또 오늘 손실이 봤어요. 그럼 또 매수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도 고민을 했던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면서 매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방금 얘기했던 주식 고수들, 이제 썩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썩은 물이라고 하죠. 고인물을 넘어서 이제 완전 고여서 썩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어떤 테마가 강한 테마인지, 어떤 재료가 강한 재료인지, 그래도 100% 다 알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감각적으로 그런 돈 냄새를 잘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수들이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오늘 AI 종목도 올랐잖아요. AI도 좋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사다가 이제 물리게 되고 손실이 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까지 가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걸 배워서 차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방금 재료에 대한 이해는 좀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실제로 써먹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관심 종목 등록 매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관심 종목에 등록을 시켜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식을 틀어놓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오늘 수급이 나온 종목들이 다 잡힐 수밖에 없는 검색식이에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죠. 저는 이걸 봐야 돼요. 왜냐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력이 어디로 돈을 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도 사고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도 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할 종목, 여러분이 정말 강하다라고 판단된 종목을 여기 관심 종목에 넣어서 그 종목 안에서만 매매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그럼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1분봉으로 단타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관점이 되겠죠.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가 수급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 트레이딩은 보통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나요? 수급이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야 내 돈도 섞을 수 있고 비중을 실어서 매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강한 게 첫 번째인 건 맞아요. 자,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가 수급이 여기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2천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합을 가다가 보통 여러분이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급등이 나오면 잠깐 쉬었다가 또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원리가 있잖아요. 그 급등이 지금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까지는 아니죠. 거래가 터지면서 이러한 모양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죠. 그러면 관심 종목에 어떤 종목을 넣는 거냐면 최초로 한글과 컴퓨터처럼 강하게 슈팅이 나온 종목을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주잖아요. 좀 무겁거든요. 이 종목이 한 번에 올라가기가 호가층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25,000원 정도까지 찍었다가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며칠 정도 급등이 이날 했으니까 좀 며칠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좀 식어진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세력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주가를 올립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좀 식어질 때쯤에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지고 하락하면 내가 팔게 되는데 그 뒤에 세력들이 다시 올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를 좀 이용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제가 여기 25,000원이죠. 25,000원 정도의 선을 그어놨어요. 이제 미리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제죠. 어제도 25,000원을 한번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세력들이 25,000원을 관리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매매를 할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25,000원을 뚫으면 오전 매매라고 했죠. 오전에 25,000원을 거래를 동반하면서 뚫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크게 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관심 종목을 뽑아놓고 거기 안에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차트 움직임이 실제로 어땠어요? 오전에 보시다시피 여기를 돌파하면서 뭐 큰 상승은 아니에요. 사실 더 갈 것 같았거든요. 저도 이걸 매수를 했는데 더 갈 것 같았는데 못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를 지지를 받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지지를 받고 살짝 이탈했지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그냥 검색식에 띄워서 올라오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죠. 뭐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도 몰라요. 그냥 실시간,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기도 하거든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그럼 여기 나오는 종목을 다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은 준비가 돼 있는 종목이고 어떤 종목은 그냥 한 번만 올라오는 종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종목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즉흥적으로 그냥 단발성 이슈 때문에 오른 종목은 크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해서 다 오른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최소한은 이 선을 그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전에 짧은 단타를 목표로 한다면 뭐 한 3% 전후 수익을 좀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길게 잡는 게 아니죠. 길게 가져가고 이런 차는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여기를 종가를 우리가 마감해서 종목들을 거래대금 터진 위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듯 말 듯 하는 종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전히 아까랑 패턴이 유사하죠. 이게 지루하게 만들고 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발견했으면 여기 고점을 어쨌든 넘길 거 아니에요. 뭐 반드시 뭐 정확한 고점짜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수급을 쏘면서 돌파하는 건 비슷하니까. 자, 이런 자리를 내가 선으로 만약 그어놨다면 여기서 다음날 15일이죠. 15일날 보시면 갭을 띄워서 점프했다가 또 여기를 밟고 올라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매수는 언제 해야겠어요? 눌림으로 잡는다면 여기 선에서 매수를 걸어 놓을 것이고, 돌파로 잡는다면 뚫는 순간에 매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 손절은 어떻게 하겠어요? 손절은 여기 선을 이탈하면 좀 힘들어지는 거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이거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지지선을 이탈했잖아요. 이탈했다가 다시 한 방에 올라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지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손절은 조금이라도 올라와 주면 그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입니까? 하나오션은 1분에 100억씩 터지는 종목이었어요. 수급주라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또 있는데, 이 종목도 조금 전에 봤던 종목이죠. 자, 보시면 미리 관심 종목으로 뽑아 놓을 만한 가치가 있죠. 왜냐면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세력들이 보내지 않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갭 하락을 하면, 이제 시초가가 전일 종가보다 밑에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매도 물량이 한번 치고 나와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치고 나오면 곧바로 못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아예 적어 놓는 게 좋아요. 돌파 매수는 기본적으로 갭을 띄우고 기대감을 준 상태에서 밀어 올려야지, 갭을 하락한 다음에 저항 매물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 돌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돌파가 힘든 거, 시초에 갭 하락을 했다면 그건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친구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보시면 여기였죠. 그리고 여기 앞에 매물을 지금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풀 트레이딩까지는 이제 못하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저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어디를 자꾸 밟고 갑니까? 제가 그 선에서 거래가 터지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 내려왔지만 이런 부분에서 방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밑을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좀 힘들어진다, 가기 어렵다, 이렇게 대응 가이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초보자분들도 이건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뭐 재료가 좋네, 뭐 이게 좋네, 뭐 여러 가지 분석 들어가네, 뭐 보조지표 보고,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거는 경험만 더 쌓인다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러한 매매 전략이 괜찮은 이유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YJ 링크 종목이 강하죠. 강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트가 밑으로 쭉 떨어지게 되면 앞에 저항대 물량이 생기게 되겠죠. 내가 이 저항대를 미리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어디가 저항대가 되겠습니까? 여기 지지를 밟다가 시장이 확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다가 확 무너졌잖아요. 자, 그럼 높은 확률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선을 무너뜨리면 제가 한 방에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봐야겠죠. 근데 YJ 링크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파동이 좋다가 뚫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일시적으로는 뚫을 수 있어요. 당일날 수급 받아서 일시적으로 뚫을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주식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본 전제는 뭐예요? 저항은 한 방에 못 뚫어 라고 생각하면 일시적으로 뚫었다가 여기를 그냥 무너뜨리고 내려오게 된 거죠. 그렇죠. 지지를 못 받고 다시 여기까지만 딱 올라오죠. 여기까지만 올라오죠. 여기까지만. 이게 한 방에 못 뚫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눈에 볼 수 있다면 여기서 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매수를 안 하죠. 더군다나 당일날 이렇게 막 끌고 오고 나서 한참 파동이 진행된 다음에 누구나 다 보고 있고 누구나 다 수익을 냈을 것 같은 차트에서 또 슈팅이 터지면 그때가 고점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미리 내가 선을 이렇게 그어 놓는다면 주식을 대응하는 게 수월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것도 다음날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다음날 여기를 제가 선을 그은 데 있잖아요. 여기를 이상하게 자꾸 때려요. 그쵸? 거래 동반하면서. 그리고 살짝 더 거래 나오고, 그 장후반에 또 여기를 돌파해요. 이럴 땐 매수를 해도 되죠. 왜? 한 방엔 못 가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결국 가려면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또 뚫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했다. 시장이 하락했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이런 작용들이 합니다. 그러나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일봉이 이렇게 앞에 저항이 많으면 투매가 유발이 되거든요. 왜냐면 물린 사람들이 많은데 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치자. 왜냐면 YJ 링크를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로 보고 들어온 사람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신규 상장주 종목으로서 수급이 좋으니까 일시적으로 돈을 담궜던 사람들이 전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도망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저렇게 못 가는 것도 뭐 이상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관심 종목을 좀 더 뽑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말해보자면, 오늘 JC연 시스템이 크게 올랐어요. 이런 종목은 내일도 크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틀이나 상한가 만들고 이틀이나 쭉 올렸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강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단기적인 매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뚫는 척하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표현으로는 약간 숙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전에 예시 종목 보시면 좀 옆으로 며칠 동안 갔단 말이죠. 며칠 동안 한 5일 정도, 이렇게 한 5일 정도 4일 정도 보내면 단기 투자한 사람들은 그렇게 끈기가 좋지 않아요. 이 종목을 그냥 수급 보고 들어온 거지, 난 제이시언 시스템에 뭐 장투하겠어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털고 나서 며칠 뒤에 오르게 되면 돌파할 때 시원하게 오를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종목을 뽑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수급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수급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만들어지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체크를 해 놓습니다. 어떻게요? 저항대에다가 선을 찍어 놓는 거죠. 마침 매물대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좀 많이 밀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선을 그어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분봉으로 선을 그어야겠죠. 분봉으로 5330 고점이죠. 여기에 마우스에 대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차트 환경 설정에서 추세선 저장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체크가 되어 있은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선을 긋고 분을 누르면, 분을 눌러요. 많이 누를게요. 누르면 저장이 된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럼 다른 종목 갔다가 여기로 돌아와도 저장이 돼 있는 거죠. 분을 안 누르면, 자, 다른 종목에서 선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선이 사라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내가 여기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오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할 거란 말이죠, 종목들이. 그럼 옆에 여러 가지 켜놓을 수가 있어요. 뭐 체결 강도를 켜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봉의 모양을 켜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어느 선을 뚫는지를 본다면 대응이 굉장히 편해지겠죠. 내가 관심 종목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관심 종목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서 매매할 때는 이 관심 종목 창을 한 3개 정도 더 띄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거기 안에 넣었던 거죠. 이제 좀 빠르게 잡기 위해서 여러 종목들을 많이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초기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차트가 이제 내 가격 범위 안에, 내가 계속 이제 체크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루닛도 AI 쪽에서는 이제 의료 AI 대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미리 그어 놓는 거예요. 이전에 67,000원 정도를 또 세력들이 관리하는 걸 보여줬네요. 그렇죠? 여기를 그어 놨다면 67,000원 뚫을 때 매수를 해보는 거죠. 여기도. 그쵸? 여기도. 그래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시초에는 좀 흔들렸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해도 여러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더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 고점을 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며칠 옆으로 좀 보내면서 숙성하면서 여기서 강한 슈팅이 나온다면, 오늘 고점이겠죠. 강한 슈팅이 나온다면 거기를 뚫고 보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옆으로 가면은 또 더 크게 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과정이 필요하겠죠. 개미들이 많이 붙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SY 스틸텍도 오늘 그런 관점이 눈에 보였어요. 이것도 좀 공부할 게 많아요. 자, 보시면 제가 갭 하락은 진짜 안 좋다고 했죠. 진짜 안 좋아요. 이게 돌파가 이 자리거든요. 근데 돌파하자마자 투매가 나왔어요. 갭 하락 때문에 그래요. 갭 하락을 하면 앞에 있는 전일 종가에 산 사람들이 저항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오늘도 아마 마찬가지였을걸요. 이 종목이 강하지만, 수급이 강하지만 개파락을 하면 항상 이렇게 안 좋아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종목에, 여기 SY 스틸텍 종목에 관리하는 가격이 여기가 고점이 됐죠. 8,900원. 그래서 갭을 띄운 상태가 됐죠. 갭을 띄우고 호재가 있어서. 그리고 8,900원 찍고 잠깐 오른 거예요. 예, 엄청 뭐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가격을 찍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에서 또 바로 못 오르죠. 항상 저항은 바로 못 올라가요. 튕겨 내려왔어요. 못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여기를 또 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선을. 이런 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주식이 쉬워져요. 근데 이거가 뭐겠어요? 이런 제가 얘기하는 게 기준, 나를 움직일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시간 종목이 계속 뜨면 이거 샀다가 또 저거 뜨면 저거 샀다가 어디가 저항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지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고 팔고 회전율만 높아지고 수수료만 내고 손실은 더 커지고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종목인지 아닌지, 이게 잡주인지 대장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리 체크해 놓으면 다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주식이 심플해져요. 자, 오늘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저항이 여기죠. 이제 새롭게 또 업데이트가 됐겠죠. 가격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또 무너졌어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갭 하락은 아닌데 시초에 밀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또 전날 종가에 산 사람들이 또 저항을 만들어진 거고,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돌파할 때는요, 항상 돌파할 때는 초반 슈팅이 중요한데, 자, 밑에서부터 찍어 올릴게요. 밑에서 찍어 올리면 14%나 올라가 버린 상황이에요, 단번에. 그러니까 지지를 못 받죠. 무슨 말이냐면 크게 오르면 이게 14% 올랐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깊어요. 이건 기본적인 거죠. 크게 오르면 데이 트레이딩에서 조정이 살짝 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건 뭐예요? 이미 차트상으로 저항도 없고 아주 싱싱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진짜 시장을 뒤집을 만한 재료가 있는 거예요. 초전도체 이런 것처럼 정말 터무니없는 재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재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단번에 올랐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냥 무너지니까 또 어딜 또 한번 때려줘요. 또 이 저항대를 한번 때려주는 거죠. 좀 공부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뇌동매매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만 하시는 게 좋아요. 오후까지 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전에만 이러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전에 깔끔하게 끝내고 정리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죠. 오전에만 해도 충분해요, 사실은요. 이거는 사실 얼마 전에 유료 강의로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들의 가격을 뽑고, 그리고 기본적인 강의는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제가 뽑은 가격을 다 체크해 놓은 다음에 이제 대응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배우는 게 중요하기도 하죠.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적용을 많이 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몸에 익혀야 되는 거죠. 저항을 어떤 식으로 차트가 반영을 하는지, 저항을 뚫을 때 무조건 거래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슈팅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매수 매도를 하셔야겠죠. 제 채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조회수가 제가 봤을 때 적절한 것 같아요. 너무 조회수가 많아도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모두가 또 알게 돼버리면 그건 매력이 또 없는 거예요. 적당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오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무튼 이거 굉장히 저도 수많은 고민과 착오 끝에 이제 고안해낸 이런 매매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아주 기초적인 거기도 해요. 그쵸? 아주 기초적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거기에 세부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 뿐이고요. 요즘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제가 선물 아닌 선물을 드린 거니까 이걸 토대로 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고 마칠게요.